주갑방 리증이 뭐냐고요? 그건 그냥 하나의 상태일 뿐이에요. 손톱이 손톱바닥에서 떨어져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를 말해요. 그게 바로 아니올리시스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가 손톱 건선 때문에 생긴 조갑방리증가 있을 수 있어요. 손톱 건선이 있다고 해서 꼭 아니올리시스가 생기는 건 아니고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네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손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조갑방리증이에요. 아니올리시스. 두 경우 모두 조갑방리증입니다. 손톱마다 아니올리시스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만약 어떤 사람에게 항상 특정 손톱에만 조갑방리증이 있다면 예를 들어 심장을 검사해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가정해보죠. 그리고 등등이죠. 네, 하지만 그건 이미 의학이 아니고 우리 책임 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등등이지만 우리는 그저 거기에 반응할 수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발과 손톱 관리 전문가로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조갑방리증이고 여기서도 조갑방리증이에요. 또한 조갑방리증은 예를 들어 사람이 젤 네일이나 젤 폴리시처럼 램프에 굳히는 제품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네일을 바르고 화상을 입어서 손톱이 들뜨는 경우죠. 이것도 조갑방리증이며 손톱이 들뜨고 각화증이 동반돼요. 다른 유형의 아니올리시스입니다. 네. 따라서 확실히 조갑방리증이 있습니다. 다만 원인은 아마도 건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당신은 피부과에 가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디서 그런 피부과 의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가서 곰팡이 검사 받으세요, 이 약 드세요 라고만 말하지 않고 다른 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의사요. 거기서 뭐였죠? 약이었나요? 네. 거기 약이 있어요. 네. 뭔가 잘 안 들렸어요. 거기 맥주 효모 같은 게 있었어요. 아마 맥주 효모일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음새를 조금 다듬어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버릴 수는 없어. 알지? 완전히 싹 정리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살짝 다듬고 프레저로 한번 지나갈 거야. 연마제가 꽤 거칠어. 손톱 끝부분을 조금 더 얇게 다듬어서 네가 다듬기 편하게 해줄게. 아니면 남은 코팅을 제거할게. 그게 다야. 내가 이 손톱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네 걸 청소하려고 하면 그건 상처만 줄 거야. 그러니까 네 손톱이 더 반응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뭘 할 필요는 없어. 네가 해야 할 일은 진정하는 거야. 의사에게 가는 게 좋지만 이게 연마제인 건 나도 잘 알아. 그리고 가루 형태로도 있어. 그래, 그건 안타깝게도 금방 되진 않아. 나는 그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그는 그쪽으로 갈 거야. 누워있을 거야? 서 있거나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할 거야.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계획을 나누고 싶어. 슬프기도 하고 사실 가장 좋은 점은 결국 네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는 거야. 내 댓글에 의사가 아니라고들 하는데 난 그런 의사들 어디서 구하는지 궁금해. 정말 궁금해. 건선과 곰팡이 감염을 구분할 수 있는 의사들은 어디서 찾는지. 그런 의사들이 모여있는 특별한 장소라도 있는 걸까? 손톱이 노래졌네. 신경 쓰지 말고 뽑거나 효모 사세요가 아니라 곰팡이 검사도 함께 해보자고 합니다. 어차피 오셨으니까요. 왜 검사를 안 받아보시죠? 곰팡이균이 하루 만에 생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보통 손톱의 구조나 색깔이 변했을 때 곰팡이 검사를 받으러 가죠. 손톱이 분홍색에 하얀 반달이 있고 끝이 하얗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정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조갑이영양증이라고 불러요. 조갑이영양증은 손톱에 생기는 모든 이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진단명이 아니고 그냥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죠. 그 형태는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은 손톱색이 다르면 이상하게도 전형적으로 곰팡이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진단명이 조갑이영양증이라고만 적혀있는 경우도 봤어요. 멋지네요. 그런데 어떤 종류인지 궁금해지죠? 그냥 그렇다고만 적혀있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보이긴 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무슨 종류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번 곰팡이 치료 후에도 낫지 않으면 곰팡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검사 결과에도 곰팡이가 없잖아요. 너는 어떤 검사를 받았어? 바로 검사했어? 아니면 28일 정도 기다려야 했어? 나는 리뷰에서 왔고 검사 받으러 왔어.
진료 때 바로 치 검사했는지 긁어서 검사했는지 잘 모르겠어. 손톱 밑에서요. 밑에서도 위에서도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다음날 전화가 와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네가 받은 거야. 네가 현미경 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조차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뭔가 살아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다는 걸 알아. 아니면 없는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분석이고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검사야. 하지만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 이렇게 있거나 없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 그걸 배양해야 해. 페트리 접시 알아? 그 유리 접시. 거기에 배양 배지가 깔려. 그리고 네가 벽에서 긁어낸 그 잔해들을 넣는 거야. 그리고 특별한 방에서 일정 온도로 보관하면 거기서 아주 예쁜 곰팡이들이 자랄 수 있어. 물론 네가 곰팡이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지.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회색, 보라색도 있어. 내가 직접 봤는데 정말 예쁘고 멋져. 미생물학 사진이 있는 리뷰 찾아볼게. 나 보기 시작했어. 나는 그걸 어떻게 키우는지 봤어. 근데 이해가 돼. 조회수가 정말 적더라. 왜냐하면 그게 거짓인가? 거기서도 그렇잖아. 뭔가 과학적으로 맞아, 나 다 잘 이해해. 근데 그냥 네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곰팡이가 자라면 그걸로 그들이 식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곰팡이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버섯도 여러 종류로 나뉘거든. 상상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곰팡이 포자들이 있어. 맞지? 그런 포자들이 우리 주변 환경에 있어. 주변에. 바로 지금도. 그리고 밖에도 어디에나 있어. 문 손잡이 어디든 대중교통에도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곰팡이는 동물 같은 데에도 살 수 있어. 또 어떤 곰팡이는 나무 같은 데에서 자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지. 그리고 있잖아, 최근에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는지 알아? 원래 사람 몸에서는 자라지 않아야 할 곰팡이 종류들이 사람에게서 발견되기 시작한 거야. 예를 들어 공장, 나무, 다른 곰팡이 위에서도 자랄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무섭지 않아? 그 사람들은 실제로 경보를 울릴 거야. 거기, 그러니까 미생물학 쪽에서는 그들만의 움직임이 있거든. 뉴스에서는 그런 걸 안 보여주잖아. 알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것도 미생물학 연구소에서 알게 됐어. 교수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 그러니까 상상해봐. 지금 진균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야. 믿어지니? 그들은 변하고 적응하고 있어. 왜 그런지 알아? 왜냐하면 너 같은 사람이 피부과에 가거든. 뭐 어딘가에 있을 법한 그런 전설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말하길 곰팡이네요. 여기 미코데릴이나 자데릴 같은 거 써보세요. 뭐 이런저런 대리를 주는 거야. TV 광고에서 본 약 같은 거 약국에서 파는 건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약이야. 그리고 이런 모든 대릴들, 그러니까 항진균제들은 사실 꽤 강한 약이야. 그래서 반드시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해. 그러니까 거기 사용법에 14일 동안 사용하라고 적혀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해야 해. 솔직히 나는 그런 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4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손톱에 뭔가를 발라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꼭 14일 동안 거기 적힌 대로 정확하게 해야 해. 왜냐하면 만약 네가 며칠만 바르고 괜찮은 것 같다고 4일 만에 그만두면 그건 항생제 쓸 때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가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해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서 절반만 복용하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순간 바이러스에 내성이 생기게 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항생제로 조금 길들였더니 바이러스가 거기에 적응해서 죽지 않고 변이 된 거야. 곰팡이도 똑같이 그렇게 해. 상상해봐. 예를 들어 네 몸에 곰팡이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14일이 아니라 10일만 치료를 했어. 그러면 곰팡이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거야. 네가 좀 나아진 것 같거나 그렇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까먹었거나 그냥 귀찮아서 그만뒀을 수도 있지.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결국 치료를 끝까지 안 한 거지. 그러면 곰팡이는 괜찮아, 살아남았어 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곰팡이들이 변이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약국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이런 약들이 꽤 심각한 약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약들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왜냐하면 곰팡이들은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 위험한 건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예쁘지 않아. 예쁘지 않으면 그냥 보기 싫은 게 문제야. 그러니까 상상해봐. 만약 여기서 곰팡이가 발견된다면 그게 몸 안에 있다는 거야. 그게 위험한 거지.
내부 장기를 손상시키는 거야. 상상돼?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지. 알겠어? 그럼 이런 의사는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곰팡이 검사를 받았다고 치자. 안쪽도 긁어내고 겉도 긁어냈어. 그런데 이런 검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줬어? 나는 나중에 네가 알려줘서 알았어. 네가 뭔가 촬영하고 있었잖아. 응. 지질학에 대해서. 있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 그리고 더 좋으면 한 달. 더 좋으면 일주일이나 한 달. 아무것도 없어야 해. 그러니까 네 손에 소독제 같은 건 전혀 없어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는 이런 것에 준비해야 해. 아무런 코팅도 없어야 해. 그러니까 알지? 젤레이를 지우고 바로 검사 받으러 가면 안 돼? 근데 나는 그렇게 했었어. 네가 지웠어도 뭔가 남아있을 수 있어. 지금도 있을지 모르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난 스캐너도 없고.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줬다는 거네. 너가 준비해야 할 것도 안 알려준 전문가들이 얼마나 유능했겠어. 그 사람들은 지침대로만 행동해. 거기선 손발톱을 잘라내고 긁어내고 뭔가 가져가고 돈을 챙기거나 유료 무료로 계획을 세우는 등 다 그렇게 해. 현미경으로 보면 그 사람들 머릿속엔 아무것도 없어. 네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하자면 나는 매번 예를 들어 의사 예약을 했을 때마다 갔어. 내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봐. 딱 5초 정도 이렇게 보고 자기 목대경으로 들여다봐. 그게 다야. 뭐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해. 여기 진료 의뢰서가 있고 또 다른 의뢰서도 주고 꼭 지금 바로 알아야 한다는 식이야. 나는 검사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어. 난 진료실에서 나와 바로 다른 곳으로 갔어. 사실 환자에게 준비하라는 건 혈액검사뿐이며 공복 상태로 와야 합니다. 왜 혈액검사는 공복에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으면 네 혈액에 뭔가 들어가게 돼. 음식에서 온 무언가가 혈액에 들어가게 돼. 그 음식이 어떤 질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는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잖아. 분명하고 당연하게도. 검사를 받기 전에 뭔가를 먹으면 그게 혈액의 질에 영향을 주고 결국 우리에게 단순히 잘못된 결과를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도 단순히 잘못된 결과를 받았을 수도 있어. 물론 네가 곰팡이나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있잖아. 농담은 제쳐두고 다들 기름에만 신경 쓰고 영혼은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나는 오이를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있잖아. 우리 지금 같이 볼 거야. 응? 우리 손톱이 어떻게 생겼는지. 객관적으로 별로야. 내 키티클이 지금 어떤지 보여? 그나마 괜찮은 편이야. 너도 키티클이 나쁘지 않아. 딱 갈라붙어 있어. 정말 그래. 나도 지금 일부러 먹을 때 물도 안 마셔. 큐티클도 아무것도 안 건드려. 그러니까 지금 네 손톱이 최대한 안정된 상태였으면 좋겠어. 큐티클 밀지 말고 그냥 둬. 나는 그냥 이렇게 밀었는데 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모르겠어.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하지 마. 응, 지금 오일 가져올게. 내가 그냥 무시하고 침대를 열어도 얘네가 떨어지진 않겠지? 맞아, 계속 들뜨긴 하겠지만 그래도 떨어지진 않을 거야. 떨어지진 않겠지만 계속 들뜰 거야. 네가 계속 손톱에 빈 공간이 생긴 채로 다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속 빈 공간이 생길 거야. 뭔가 들어가. 곰팡이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안 붙었지만 나중에는 여러 요인으로 붙을 수도 있어. 네가 국소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감기에 걸렸거나 몸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몸의 방어 기능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피부도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피부도 방어 기능이 있어. 피부가 온몸을 덮고 있어서 박테리아나 미생물 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야. 그래서 네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리고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도 몰라. 누가 알겠어. 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언제일지는 나도 몰라. 내일일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어. 일단은 아무것도 덮지 말자. 손톱을 기르고 씻자. 잠깐만 기다려. 지금 돌아다녀봐. 일주일만 돌아다녀봐. 아니 3주 안에서. 우리 지금 너랑 사진을 찍을 거야. 나도 사진을 하나 더 찍었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사진을 찍고 그걸 보면서 우리 둘이서 변화 과정을 그냥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 몸은 아직 젊다는 거야. 저기 네. 이 말은 네가 재생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손톱이 나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자랄 거라는 거지. 그게 빠르다는 거야. 이건 장점이야. 그리고 봐봐. 네가 오일을 바를 때 물론 손톱이 붙지는 않고 앞으로도 붙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훨씬 보기 좋아. 그렇지? 마른 것보다는 낫잖아. 맞아. 보자. 건조한 것보다. 왜냐하면 항상 촉촉한 피부가 더 좋아 보여.
내가 지금 렌즈로 봐도 화면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티가 안 나. 손톱이 들떴다는 게. 만약 네가 누군가가 항상 남의 손톱을 유심히 본다고 생각한다면 아니야, 나라면 몰라도. 하지만 나는 유심히 보지 않을 거야. 나는 비난의 시선으로 보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내 스캐너는 항상 작동하고 꺼지지 않거든. 나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건 악의에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항상 그냥. 그러니까 딱히 분석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네가 손가락 2개가 휘어 있는지도 전혀 몰라. 내가 더 말해줄게. 나는 그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해. 글쎄, 그건 네가 직접 봐야 알 수 있어. 알지?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그런 거야. 사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손가락이야. 있잖아. 포인트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다 그 사람 닮았지. 문제 없어. 탐주 기다렸다가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아, 맞다. 우리는 이렇게 마사지를 해. 그냥 오일이나 세럼, 너가 원하는 걸 바르면 돼. 침대 옆에 두고 잠자기 전에 누워서 나는 항상 오일이랑 크림 같은 걸 두고 써. 누워서 TV를 보거나 잠들기 전에 그냥 이렇게 마사지해. 건강에도 좋아. 그렇지, 마사지. 보습도 되고. 우리가 뭘 하냐면 탄력을 높여주는 거야. 손톱 표면과 피부, 밑부분을 마사지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여? 이런 자극이 손톱 성장에 도움돼. 그리고 진짜 보습 이런 것도 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멀리서 보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봐도 꽤 괜찮아 보여. 오, 시점이네. 자, 너한테는 손톱을 정돈하고 매니큐어를 바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누가 네가 매니큐어 바르는 걸 막아? 요즘 매니큐어는 다 괜찮아. 요즘 매니큐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괜찮아. 요즘 매니큐어는 오래전부터 괜찮아. 내 엄지에 검은 줄 보여? 나도 이걸로 피부과 가보라고 했을 거야. 내가 말한 검은 줄 말이야. 네 영상에서 그걸 봤거든. 그래서 나도 나한테서도 발견했어. 근데 네 영상에서는 진짜 엄청 까맸더라. 좀 푸셨지, 보이지? 너는 아직 좀 뿌옇긴 한데 그래도 보여. 눈으로 보면 영상보다 더 잘 보여. 바로 그럴 때 문제가 생기지. 건강과 삶에 있어서 난 항상 궁금해. 왜 여성들은 손톱에 색을 바르는데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 걸까? 솔직히 말해서 행복하게 살 것인지 건강하게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어디선가 그냥 죽을 것인지 이런 질문들은 내 생각엔 굳이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난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연스럽고 깨끗한 손톱도 예쁘니까. 아니 그냥 평범해. 일본식이면 그렇지. 참고로 모니카도 일본식이야. 나는 그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게 싫어. 여기처럼 이렇게 유지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다 이렇게 내가 말한 걸 한번 분석해봐.